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초적인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설명을 앞서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작년 6월 10일경인가 지일의 소개를 받고 이 강의를 한번 처음 듣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는 왠지 그 사람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왠지 한번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못해 말 그대로 도살짝 끌려가는 뭐 소처럼 오긴 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한번 듣고 보니까 이게 저 사람 말대로라면, 저 사람은 여기서 이상혁 대표님 말합니다. 이상혁 대표님 말대로라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쪽 유통 쪽에 한 2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멋진 그림을 그려놓고 사기치는 집단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의심을 했죠. 이것도 그림은 참 멋있지만 사기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런데 강의를 끝까지 다 듣고 보니까 만약에 사기가 아니라면 이 일을 안 했을 때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후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반복해서 듣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3번인가를 듣고 나서 이거는 무조건 정말 진실이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전 가족을 동원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제 요 H4가 아니라 HWH라는 뭐 파운더를 모집하는 일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HWH 우리 아내, 아들, 딸, 우리 며느리까지 해가지고 5개를 한꺼번에 이제 매출을 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흘렀죠. 벌써 1년 한 4개월 됐으니까 1년 4개월 동안 꾸준히 준비해 오면서 이 회사가 준비해 오는 과정상에서 뭐 불협화음은 있고 좀 늘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다른 회사였다면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면 아마 대부분 회사들은 철수하고 본국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 회사는 그거에 개의치 않고 꾸준히 지금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양을 보고 정말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유통 쪽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멋지게 그리는 회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그림이 거의 말 그대로 가짜야. 남의 것을 갖다가 자기 것인 양 해놓고 나서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이고 나서 일정한 금액이 되면 회사가 없어지고 이런 일이 워낙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회사가 튼튼하냐가 제일 중요하고 또 그 회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 이 회사를 설립한 오너, 실제로 끌고 가는 오너의 마인드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이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회사가 시원찮거나 아니면 오너의 마인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 아니라면 아무리 아이템이 좋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은 사상 누각이란 말이죠. 우리가 해본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러한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확실하고 오너의 마인드도 정말 확실하고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강력한 아이템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돈 벌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남은 인생을 좀 멋지게 살고 싶어서. 근데 아무리 우리가 돈을 쫓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멋진 미래가 있는 청사진이 있는 곳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선택하죠. 예. 저도 여태까지는 늘 돈을 먼저 쫓아왔어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이 잡힐 때 신기루와 같지만 실제로 내가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생각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돈도 돼야 되겠지만 정말 미래에 우리의 삶을 멋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멋진 청사진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택하고 가셔야 되는데 많은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말 그대로 확신이 아직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왕이면 멋진 청사진,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걸 통해서 뭐 큰 일확천금이 생기는 이런 경우는 아니니까 그런 걸 배제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설명을 하기 앞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자, 우리 오래간만에 앞에 젊으신 두 분이 나오셨는데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평균 수명 100살. 자, 또 몇 살? 살 수 있는 만큼요?
네. 제가 한 3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보통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만 살면 잘 살겠다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보통 기본 한 90살 되죠. 그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금 연세가 85세이신데 아주 정정하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제가 보기엔 한 100세 정도는 사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00세가 돼서 이제 나는 죽어야겠다 하면은 죽을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왜?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때는 120세가 될 것이고 또 120세가 되면 또 수명이 연장되고 즉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남은 삶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오래 사는데 말 그대로 우리 시쳇말로 벼른박에 똥처럼 살면 그게 오래 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왕이면 살더라도 멋지게 오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우리는 이렇게 오래 살면서 관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요즘 보면은 정규직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공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정규직 안 뽑습니다. 대부분이 임시직으로 시작하죠. 임시직으로 시작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중에서 정규직으로 선발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이런 형태예요. 즉 그 얘기는 내가 오래 살더라도 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세대를 한번 구분한 것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유엔에서 한 얘기, 유엔에서. 자, 제가 서두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유엔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65세까지가 청년이래, 청년. 자, 여기다 청년이시네, 그죠? 청년. 청년이야. 청년이면 이제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거든요. 자, 그리고 저기 조금 뒤에 연배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79세까지가 중년이래요. 79세까지가. 중년은 뭐 하는 나이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열심히 노하우와 어떤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로 이제 내가 삶을 완성하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 이때도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될 나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엔이라는 세계 기구에서도 79세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야 되는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도표에 의한 것처럼 내가 지금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미래를 개척하는 일을 해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지금 맞이하는 세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맞이하는 시대는 바로 4차 산업시대라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4차 산업시대가 왔을까요? 핵심적인 도구가 있어. 도구.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시대가 본격적으로 진입이 됐어요. 왜일까요? 왜? 자, 기존까지는 일정한 특정한 재주가 있거나 특정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성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갔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여러분 손아귀에 주어지면서 일반 특정한 기업들도 아이템을 가지고 큰 돈을 벌지만 영특한 개인이나 아니면 재능이 있는 개인들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바로 스마트폰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누구와도 24시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도구로 잘 활용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벌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이 100만 팔로워, 200만 팔로워 이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본인의 재능을 활용해서 큰 부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요? 자, 요즘 4차 산업시대가 왔다 가는데 그럼 어떤 시대가 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자,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시대예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즉 여러분들이 혹시 마켓컬리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구매 경향을 잘 파악해서 때가 되면 문자가 오죠. 왜? 여러분을 유혹을 한단 말이죠. 자, 당신이 뭐 할 때가 됐으니까 구매하세요 하고 여러분 당신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합니다 하고 계속 뭔가 문자가 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개개인들의 동향이나 성향들을 파악을 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 또 뭐가 있어요? 블록체인. 바로 이런 보안을 철저하게 강화해서 블록체인으로 연결해서 연결하는 시대. 근데 이 블록체인 하면 여러분들은 흔히 뭘 생각해요? 코인을 생각하죠. 코인.
블록체인은 코인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많은 현혹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본인의 자본을 투자했다가 손해본 경우가 대부분이죠. 즉 블록체인은 전반적인 모든 것에 적용이 되지만 코인은 일부분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제 그 코인의 일부분을 워낙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선전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코인 뭐 이것만 사놓으면 대박 터질 것 같으니까 막 사들였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제 4차 산업을 안정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와버렸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시겠지만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세계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둑의 천재들을 다 이겼죠. 딱 인간이 한 번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세돌 구단이 다 한 번 이겼어요. 그리고 모든 바둑의 천재들이 알파고한테 전패했어요. 전패. 그 정도로 이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는 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또 뭐가 있어요? 사물 인터넷. 이건 뭐죠? 기계와 기계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즘 고속도로에 가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하이패스. 하이패스는 뭐예요? 옛날에는 돈을 받는 수납원이 있었는데 수납원 없이 그냥 통과하죠. 통과하면 내가 출발한 목적지에서 도착한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미 계산을 끝내버려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내 자동차에 있는 단말기하고 그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리더기하고 서로 대화한단 말이죠. 야, 너 서울에서 출발했네? 서울에서 출발해 천안까지 왔는데 이 천안까지 요금이 4,500원이야. 결제한다? 알았어, 오케이, 결제해. 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자동차에 있는 단말기하고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리더기하고 연결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결제가 돼버리죠. 또 그리고 요즘 스마트 아파트라고 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밖에서도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고 뭐 카텐을 열고 덮고 뭐 냉장고 안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남아있는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현재 여러분들이 영위하고 있는 IoT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자, 또 로봇가 있죠. 이 로봇은 뭐예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로봇가 해내죠.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승용차 있잖아요. 승용차 조립하고 용접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로봇가 해냅니다. 옛날에 사람이 했지만 지금 로봇가 다 해버려요. 즉 아마 승용차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50% 이상은 로봇가 다 아마 할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로봇들이 더 많은 영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에 벌어지고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차요. 자율주행차는 뭡니까? 여러분이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알아서 목적지까지 찾아가요. 이미 우리나라 세종시에서는 4단계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 4단계 자율주행 테스트가 아마 2025년도쯤에는 우리나라 상용화 된다 그러는데 이때가 되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운전대에 손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진정한 자율주행차. 이미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서는 버스나 큰 대형 화물차들이 자율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좋은 일일 수도 있죠. 그죠? 어떤 일이에요? 지금 70세가 노인이 되면은 사고율이 높으니까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면허증 반납하라 그러죠? 반납하면은 30만 원어치 교통카드를 준대. 사고를 내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니라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몇 년만 기다리시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자율주행차를 사가지고 여러분은 옆자리에 앉으면 돼. 차 보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라고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차들은 성능이 많으니까 돈이 좀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그것도 그림의 떡이야. 즉 여러분들이 뭔가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거나 자본이 있지 않으면 그것도 여러분이 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뭐 있어요? 요번에 우리나라가 요번에 누리호가 지구 밖으로 나갔죠. 물론 100% 성공은 못했지만 거의 99% 성공했다고 해요. 자, 근데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 스페이스X는 이미 민간인을 태우고 우주여행을 이미 갔다 왔어요. 근데 무려 그 비용이 100억대가 넘어가. 앞으로 이제 우주여행 시대가 많은 업체들이 생기면 아마 좀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여행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저렴하다 할지라도 지구 밖을 나가는 여행이니까 금액이 조금 비싸겠죠? 아마 아무리 싸져도 몇 억은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주여행 갈 때 여러분들은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지만 돈이 없으면 난 뭐예요? 그냥 부러워하고 끝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러한 시대가 지금 4차 산업시대예요. 근데 이러한 시대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나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내에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에서 인공지능 컴퓨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약을 처방하게 했대요. 했더니 200만 건의 약을 처방하는데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로봇가 아니라 사람이 200만 건의 약을 처방한다면 인원수도 어마어마한 많은 인원수가 동원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많은 인원수가 처방하면서 많은 오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로봇은 24시간 단 한 대가 몇백 명이 해내는 이러한 일들을 한꺼번에 해내더란 얘기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의 딜로이트사. 이 회사는 영국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250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 IBM에서 개발한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도입을 했대요. 그랬더니 250명의 회계사가 하는 일을 다 처리하고도 시간이 남아서 부수적인 일을 뭘 했냐? 경영 컨설팅과 그리고 암 진단 그리고 의학계의 동향 파악까지 해내더란 얘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계들이 해내요. 그러면 사람을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몇백 명의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로봇 하나 도입해서 일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죠? 바로 이러한 시대가 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요번에 TV 매스컴에서 JTBC인가에서 AC1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50%가 없어진대요. 없어지는데 가장 많이 없어지는 직업이 뭐냐? 바로 우리와 같은 일반 서민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진다고 합니다. 즉 고급 인력이 필요한 거, 뭐 창의력이 필요한 거, 즉 로봇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어차피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다 로봇들과 대체가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암울한 시대를 여러분은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여러분이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그 시대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멋진 인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로봇과 사람이 서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정말 세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책들이 바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이러한 책들을 서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정적으로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게 된 가장 큰 도구가 스마트폰. 그래서 지금은 포노사피엔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스마트폰과 여러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즉 이제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현재 시대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세상에서 안 나온다고요? 언제부터 안 나와요? 갑자기 뭐가 딱 뜨더니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뭐가 문제지?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기에서 뭔가 이상한 신호가 오더니 딱 끊겨버렸어 지금. 지금 가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새롭게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주소를.
갑자기 컴퓨터에서 무슨 메시지가 뜨더니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요? 예. 자, 그래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임시직으로 대거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시직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경제 용어가 만들었죠. 그 경제 용어가 바로 긱 이코노미예요. 그러면 긱이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는 긱이라는 원래의 본 뜻은 정말 좋은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할 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 이게 긱이에요. 그래서 긱은 원래 공연, 연주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회현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서 밀려난 사람들이 대거 모여드는 곳이 바로 그러한 임시직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긱은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긱이라는 용어가 경제 용어로서 정착이 되질 않았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긱이라는 용어를 전파되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일반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건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밖에 나가서 긱이 뭔지 아세요? 하고 여쭤보면 아는 사람 100이면 한두 명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올 거라고 모든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즉, 늘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은 변화에 순응하며 살 뿐이지 그 변화를 주도하거나 앞서서 그 변화를 리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와 계신 분들, 또 줌을 듣는 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미 여러분이 알고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여러분 스스로가 멋지게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긱 이코노미가 구체적으로 뭔지, 이 긱이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건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미래를 한번 준비해 보자고요. 자, 긱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형태로 긱이 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흔히 할 수 있는 긱은 뭐예요? 대리운전, 오토바이 택배, 실버 택배, 지하철 택배, 아니면 여러분 가사도우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긱이에요. 임시직들. 그리고 임시직이면서 건 바이 건으로 결과가 만들어질 때마다 동속관계가 해결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긱이에요. 자, 이러한 긱들은 우리의 노동력을 팔아서 시간을 때워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은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긱은 원래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원하는 만큼 수입을 벌어가는 정말 멋진 방법이었는데, 이 상단에 있는 노동을 팔아서 하는 이러한 긱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수입을 벌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뺏겨야 되고 더 많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30년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8가지 이상의 직업, 즉 긱을 해야 본인이 원하는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그 얘기는 한 가지만 가지고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긱을 하다가 여러분이 조금 고급의 긱이 있죠. 무슨 긱이에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전문가로서 이러한 일들 있잖아요. 블로그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머, 전산 회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는 훨씬 더 높은 코스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왕이면 이러한 어차피 긱을 해야 한다면 이런 멋진 긱을 해봐야겠다. 그럼 이게 멋진 긱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일입니까?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몇 년이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여러분이 능숙한 기술자가 돼야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 이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했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한 가지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즉, 여러분의 끼나 재능을 잘 발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입을 벌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재능을 발휘해서 유튜버가 한번 돼볼까? 자, 혹시 여기 계신 분이 유튜브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끼를 발휘한다면 몇 명이나 들어올까? 상상해 보셨어요?
쉽지 않죠. 예. 최하로 3,000명부터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즉 여러분이 100명, 200명 가지고는 아예 한 푼도 안 돼. 3,0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광고가 붙기 시작해요. 그때가 돈이 돼요. 근데 그걸 3,000명 돈다고 그 큰 돈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최하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인프라가 모여져야 그때부터 큰 수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힘든 얘기죠.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여기서 아무리 제가 끼를 부른다고 해도 아마 1,000명 만들기도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단 말이죠. 즉 지금까지의 기획들은 평범하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획들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시간과 자유를 다 모두 뺏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급의 기획들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끼가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계 시대가 온다고 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바로 시간과 돈에 완전히 내 자유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 때가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기를 통해서 특히 공유 마케팅이자 공유, 연결해주고 이러한 기기라고 하는 기거들을 동원해가지고 큰 수입을 벌어가는 회사가 많단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버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 근데 택시를 단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빈 차나 아니면 여러분이 혼자 타고 다닐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주고 그 연결한 대가를 수수료로 가져오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불과 시작한 지 10년도 안 돼가지고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라고 하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포드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세 개 회사의 가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을 정도로 큰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회사는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휴대폰을 통해서 연결하는 회사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에어비앤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숙박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도 호텔 숙박업체가 단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빈집이나 빈 방이 있을 때 그걸 필요한 사람과 연결시켜주고 그 대가를 수수료로 받아가는 회사예요. 뭘 통해서요? 각각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근데 이 회사도 시작한 지 4년 반 만에 10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의 매출을 능가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4차 산업시대예요. 즉 변화의 흐름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회사들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공유를 통해서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10년이 채 안 된 기업들이고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는 흔히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유니콘 기업은 10년이 안 되고 상장하기 전에 최하로 회사의 가치가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이상 되는 회사를 만들었을 때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에 유니콘 기업이 14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카카오는 이미 유니콘 기업에서 벗어났죠. 상장했기 때문에 토스 아니면 야놀자 또 뭐 있습니까? 중고나라가 아니라 요즘 뭐 있죠? 당근마켓 이런 것들이 유니콘 기업이에요. 유니콘 기업 이런 거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 자,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이미 2년 전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공유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올린 회사들의 현재 매출이 550조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시장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5년 안에 이 시장의 규모는 최하로 6배로 성장한대요. 6배. 근데 6배인데 이거는 코로나19가 번지기 전에 나온 데이터예요. 만약에 지금 새롭게 전문가들이 이 자료를 분석한다면 이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할까요? 더 작을 거라고 예상할까요? 엄청 더 커져요. 왜? 이제는 비대면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공유를 통해서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은 모든 전문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지구의 약 30%의 인구가 기경제로 다 편입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나가 다 앞으로 이제는 기획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던.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기획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할 수 있는 기획이 뭐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노동형 기획밖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일 외에 다른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이유가 없죠. 근데 회사에서 멋진 회사가 하나 탄생을 했어요. 그 회사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획을 여러분께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멋진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멋진 아이템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정말 회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정말 재력 있는 회사인지
또는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가 얼마나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그 멋진 아이템을 소개하기 이전에 어떤 회사가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자, 이 일을 준비한 사람 바로 첸행파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공개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재정회생 전문가, 기업혁신 전문가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분은 유니콘 체인지 메이커, 게임 체인저, 그리고 주식 전문가, 금융 엔지니어, 회생 전문가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분은 소문만 난 게 아니라 많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 즉 35개의 기업을 재구성해서 멋지게 성장시켰고 이 안에 유니콘 기업이 8개, 9개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한 사람이 8개, 9개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14개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혼자서 그렇게 많은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분은 45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평균 매년 69%의 회사를 성장시켰고, 그리고 모든 회사들 토탈을 내보니까 그 회사들이 48배를 성장시켰더라. 그리고 7개 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산업을 재편할 정도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회사 몇 개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DSS. DSS는 뭐냐면요, 보안 프로그램 회사예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원래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회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관련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표이사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빈센트 롬이라는 분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RBC 라이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강 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미국 나스닥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햇빛카페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건강에 좋은 커피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얼셋은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TESLA,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함께 최첨단 빌리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연관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요거는 미국에 11,000개 정도의 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 랭킹 한 2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예요. 안에 금융 관련한 계열사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만든 회사입니다. 자, 나스닥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나가스,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고 이 회사는 중국 전역의 65%의 가스 관로를 직접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아시아 6대 그룹 안에 들 정도로 회사의 가치가 약 60조를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자, 그 외에 많은 병원, 재단, 그리고 의료재단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오셨어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가이면서 이분이 단순히 기업가가 아니라 정말 덕망 있는 기업가로 정평이 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병원이나 의료재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좋은 일을 많이 해오셨어요.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냐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거의 무료 개념으로 치료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치료를 혜택 받은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예요. 100만 명이면 말이 100만 명이지 적은 인원이 아니죠. 서울 근교의 가장 큰 위성도시가 일산인데 일산 신도시 전체 인구를 합친 게 100만 명이에요. 즉 그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로 의료복지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죠? 즉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진정성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분이 바로 우리 회사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10분 동안 우리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를 유튜브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이분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왔고 지금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현재 이분 연세가 78세입니다. 70세가 되는 해에 잠시 은퇴를 해요. 왜 은퇴했냐? 자, 이제 내가 70세가 넘어가니 살 날이 얼마 남은지 자기 모르겠다.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죽은 후에 내 사후에 내 이름이 멋지게 평가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면 앞으로 남은 삶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고민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의 행복을 지원하고 젊은 사업가들의 기반을 구축해주고 젊은 사람들의 전문적인 캐리어를 구축해주고 멘토링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할 자살을 예방하고
그리고 우울증을 해소해주고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의 금융 관련한 파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창안하게 돼요. 그러면 이 회사를 창안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했을 거 아니죠. 고민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시대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체하다 보니까 바로 젊은이들이 고생한다. 그럼 이 젊은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주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이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그 전문가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빈센트 럼이라는 사람과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중요한 것은 이 접목을 할 때 어디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할까를 고민한 끝에 결정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그 일을 하게 됐고 그 회사가 바로 H코, 해피코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표이사가 바뀌었지만 지난달까지 대표이사가 첸행파이 회장님이 직접 대표이사로 등재를 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사업을 주도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이 일을 현실화하느냐? 바로 그 현실화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DSS의 대표이사이고 작년에 우리가 HWH 월드의 창립 멤버를 모집할 때 HWH 월드의 대표이사예요. 자, 이분이 빈센트 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이분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시대를 뭘 가지고 직접적으로 도래했다 그랬죠? 스마트폰. 즉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빈센트 럼이에요. 자, 스마트폰은 어디서부터 탄생했죠? 스마트폰은 미국의 애플사로부터 탄생이 됐어요. 자, 탄생한 비화를 설명드리면 원래는 스티브 잡스가 창업주인데 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는 컴퓨터하고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예요, 애플이. 그러다가 회사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사회에서 그 스티브 잡스를 내보내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자마자 애플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니까 다시 이사회에서 비상소집을 해서 다시 스티브 잡스를 불러들여요. 불러들일 때 스티브 잡스는 그냥 오지 않고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빈센트 럼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영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쓰고 있던 단순한 핸드폰을 요만한 칩 하나를 넣고 이 칩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여러분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4차 산업시대를 이끄는 계기가 됐습니다. 즉 계기는 뭐냐면 지금의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이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의 주역이 이분이죠.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세상을 한번 바꿔봤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바로 이분의 머리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새로운 형태의 기이 탄생을 해서 선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인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 가장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카톡은 탄생한 지 6년 만에 전 국민을 다 쓰는 앱이 됐고 지금은 전 세계에 약 1억 명 정도의 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카톡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성장해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냐면요. 불과 10년 만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라고 하는 이재용의 재산을 앞질렀었대요. 물론 지금은 주가가 요동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또 카카오톡이 6년 전에 카카오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카카오뱅크가 올해 상장을 했어요. 상장하자마자 첫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은행 국민은행의 주가를 추월을 했어요. 그리고 상장하고 보름 만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8위인 현대자동차의 주가를 갱신해버렸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회사는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4개월 전인가 바로 요 김범수 의장이 1,700억 원을 나눠줬대.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받으신 분? 없죠? 가족한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가족들, 조카들한테 1,700억 원 나눠줬대. 그런데 물론 나눠준 건 좋아요. 제가 서운한 건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자기 일처럼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의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그러면 1,700억을 나눠줄 때 조금 몇백억 얹어서 여러분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성장했으니까 큰 돈은 못 드더라도 커피 한 잔씩만 제가 드릴게요 하고 여러분께 3,500원, 4,000원짜리 커피 한 잔씩 쏜다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그죠? 근데 혹시 커피 한 잔 받아보신 분? 아니, 커피는 고사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성장했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장이라도 받아보신 분 없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바로 우리 회사는 카카오톡 이상 가는 어마어마한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어마어마한 선물이 카톡처럼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 설립자가 일반적인 기업가였다면 이 회사가 아무리 성장해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몫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립자 채닝파 회장님은 생각이 틀려요. 바로 무슨 얘기예요?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한 몫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갖겠다는 거죠. 유저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카톡을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데 아예 앱 나와보니까 카톡이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태여 카톡 쓰지 다른 사람을 다른 거 쓰라고 얘기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카톡을 능가하는 멋진 앱이 될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차이점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 우리 저번에 질문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안 드렸어요? 네. 카톡 쓰시죠? 유튜브 보시나요? 페이스북은요? 인스타그램? 어쨌거나 특히 젊으시니까 많은 SNS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카톡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카톡에 나가야죠. 나가서 유튜브를 다시 클릭해야죠. 자, 근데 우리 해피기라는 앱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이 해피기 앱을 여러분 스마트폰에 딱 까는 순간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SNS가 자동으로 연동이 돼버려요. 해피기 앱으로.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보려면 나갔다가 새롭게 클릭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해피기 깔려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트위터가 됐든 뭐 유튜브가 됐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SNS를 즉시 그 자리에서 연결하시면 돼요. 일단 노력이 훨씬 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결혼하시죠. 예. 혹시 남편분하고 멋진 레스토랑에 갔어요. 한 끼 식사가 20만원짜리래. 근데 음식이 나온 거 보니까 그냥이 보통이 아니야. 정말 작품처럼 멋지게 나왔어. 예쁘게 나왔어. 그러면 나오자마자 음식을 드셔요?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해요? 사진 찍죠. 왜 찍어요? 기록이 남기고 싶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싶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스마트폰 상에 내가 자랑해야 될 많은 인맥들이 트위터에 따라 있고 페이스북에 따라 있고 카톡에 따라 있고 다 따로 존재해 있어. 그러면 지금 그 모든 사람한테 내가 자랑해야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에 들어가서 각각이 다 클릭을 해줘야죠. 근데 우리 해피기 앱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동된다 그랬죠? 그러면 해피기 안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을 올려놓고 원하는 곳을 클릭을 해놓고 한꺼번에 엔터 누르면 다 날아가요. 한 방에. 편리하죠?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 여러분이 계속 숙지하고 손에 익으면 카톡을 써요? 안 써. 왜? 카톡은 번거롭거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근데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두 개만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주변에 야, 너 아직 해피기 아직도 못 쓰고 있어? 야, 복잡하게 카톡을 왜 써? 이거 쓰면 너무 편리한데 하고 소개를 했어요. 소개했더니 카톡처럼 아무리 소개해도 나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었는데 이 일은 소개했더니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추적을 해서 누구로부터 이 소개가 이루어져서 인맥이 연결됐는지를 자동으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일한 만큼의 수입을 나눠줘. 언제까지? 거의 무한대까지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로부터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도 되지만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또 소개하고 이렇게 관계없이 나로부터 무한대로 소개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뭔가 행위가 일어나면 그를 통해서 올라온 결과에 대한 보상을 그 각각이 노력한 만큼 영원히 여러분께 지불해줘요. 언제까지? 그들이 쓰고 있는 한은. 자, 이렇게 탁월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겠죠. 쓰고 나만 써야 돼요? 주변에 광고해야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초창기입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기획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우리 회사 아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사의 신뢰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알려야 되는데 그냥 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회사는 뭐라고 했어요? 아마존이나 우버가 했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한대요. 자, 가장 첫 번째 아마존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존은 이렇게 책 브랜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탄생한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인프라가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인프라를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책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통해서 매출이 일어났고 그 매출을 통해서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지금은 전 세계 몇백만 가지를 유통시키는 세계 최고의 마켓이 돼버렸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됐고 또 우버처럼 안 돼요. 우버는 뭐예요? 우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공유를 통해서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 소비자가 한번 연결되면 그 소비자를 우버가 다이렉트로 관리를 해요. 그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푸시 문자를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그 소비자가 아니라 단골이 되게 만들고 단골에서 부업자가 되게 만들고 부업자에서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우버가 해내요. 우버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자, 우리는 책이 아니라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멋진 제품들이 있어요.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러한 정말 써보면 탁월한 제품들, 임팩트 있는 제품을 여러분께 드릴 것이고 여러분이 그걸 써보시고 그 좋은 느낌을 여러분이 주변에 열심히 자랑하시면 돼. 자랑하면 우버가 했던 것처럼 회사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밀착 관리해서 그 소비자를 단골을 부업자를 우리와 같은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회사가 다 해요. 바로 그게 우리 아이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해요? 일단 교육도 필요 없고 복잡하지 않고 편리하고 여러분이 쉽게 주변에 여러분의 소비자, 여러분의 인프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회사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누구든지 어차피 지금 카톡이 됐던 유튜버가 됐던 하루에 몇십 분, 1시간 정도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해피긱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해피긱을 사용하시면 누구와 관계없이 소비자들 할지라도 적게는 500불에서 2000불 한 달에 돈 100만원, 200만원은 부업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누구라도 관계없이.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러한 인플루언서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회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우선 여러분이 맞이할 해피긱이라는 앱이 정말 탁월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아까 설명드린 두 가지 특징 외에 자, 여러분 카톡 가지고 여러 명과 동시에 화상통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대1밖에 안 되죠. 지금 제가 줌하고 있죠. 줌. 전국에 즉 줌 개발자가 우리 해피긱 안에 들어와 있어요. 즉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해피긱이라는 앱을 깔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피긱을 같이 연결만 돼 있으면 언제든지 야 우리 화상통화 한꺼번에 같이 합시다 하고 여러분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 소셜미디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SNS가 자동으로 연동돼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고요. 브랜드 채널,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브랜드가 다 들어올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확산시키면 되는 거고 말씀드렸던 그룹통화, 방송, 웨비나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행 플랫폼, 여러분이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현지를 답사할 수 있는 VR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이 안은 해피카페라는 곳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가 많이 늘어나면 단순히 여러분이 답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여행 갈 때도 우리 해피긱 안에 있는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하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커머스, 이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프라가 많이 늘어나면 이제 다른 업체가 가만히 두질 않겠죠. 내 제품도 좀 팔아줘 하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다 탑재가 될 겁니다. 향후에는. 자, 이러한 일들, 그리고 우리의 다른 회사에 없는 가장 독창적인 아이템이 하나 있죠. 바로 이건 뭐예요? 부창출 프로그램이죠. 즉 회장님이 그동안 45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기에 집대성했어요. 즉 여러분들이 내가 매월 일정한 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모아놓은 종잣돈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돈을 엄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십 개의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 여러분의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설정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가입해서 진행하시면 여러분이 투자한 돈이 회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이 증식이 되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게 바로 부창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혁신적인 게 바로 백오피스예요. 즉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지금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내가 해피딕이라는 앱을 전달해서 나로부터 전 세계 몇 명이 쓰고 있는지 그 쓰는 사람들이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그를 통해서 나한테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백오피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자랑만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아마 손쉬울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 앱은 이러한 다양한 기능 때문에 한번 써기 시작하면
정말 놀랄 놀자의 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앱을 쓰고 여러분이 기능을 익히다 보면 다른 앱은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즉, 이 앱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 권할 수밖에 없죠. 나만 쓰면 안 되잖아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권해서 많은 유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초창기 회사에서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지 제품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금은 이제 결찰미에 판매되고 있는 성장 인자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은 일본의 시나가와 병원에서 10년 전부터 치료 목적으로,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장 인자 화장품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알기 쉽게 그냥 흔한 말로 줄기세포 화장품인데,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하면 경쟁사에서 딴지를 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성장 인자 화장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화장품을 일주일만 써보면요, 여러분이 거울을 봤을 때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이 누군지 본인이 스스로 몰라. 그 정도로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 일주일만 써보면요, 이미 피부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사 확신 가지면 되고, 자, 이제 도시커피, 이거는 DOSE,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이라고 하는 4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조합해서 만든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드시기만 해도 내 몸의 자율신경이, 면역력이 증강이 되고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면서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체중이 정상화로 바뀌어요. 즉, 다이어트에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이 커피를 드시면 어차피 여러분이 드실 커피를 이 커피를 통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이 물은 파워워터라는 물인데, 물론 이 물은 그냥 드시면 피곤했다가 그냥 힘이 불끈불끈 솟아, 이런 물이에요. 이런 물 들어오는데, 이 물 외에도 HIPH라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물을 회사 갖고 있어요. 그 물은 물 한 가지 가지고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데, 이 물은 마시기만 해도 내 몸이 스스로 자외선을 차단시켜요. 햇빛에. 그리고 그 물을 드시면 내 몸속에 자라나고 있는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물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물도 언젠가 들어오겠죠? 그러한 물이 들어와요. 그러한 물. 또 설탕. 이 설탕은 설탕 아닌 설탕이라고 그러죠. 즉, 설탕의 맛과 모양은 똑같은데 이 설탕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건강을 해치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설탕을 오래 드시면 내 면역 체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설탕이죠. 자, 그리고 밀가루. 요 밀가루도 GI 지수가 워낙 낮아가지고 당뇨 환자가 마음껏 드셔도 전혀 건강에 해롭지 않은 정말 건강에 좋은 단백질 밀가루.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께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드시면 될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밑에 있는 RBC 라이프 제품들이에요. 이 RBC 라이프는 2019년도 11월 달에 회장님이 드셔보시고 너무 좋아서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통으로 사버렸어요, 그냥. 자, 그 RBC 라이프인데, 이 RBC 라이프는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이미 5, 6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몇 개월 사업을 했는데, 이 RBC 라이프의 제품에 미쳐가지고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RBC 라이프 제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원과 가장 많은 박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다수의 노벨 의학상, 노벨 생리학상, 이런 노벨상을 받은 연구원들이 다수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약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 제품은 다른 건강보조식품하고는 차원이 틀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탁월한데,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효과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착해요. 저렴한 가격에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은 요 건강보조식품을 여러분이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써보고, 이거를 써보면 다른 제품을 쓸 수가 없어. 우리 화장품을 쓰다 보면 다른 화장품을 쓸 수가 없고, 우리 물을 마시다가 다른 물을 마실 수 없고, 우리 커피를 마시다가 다른 커피를 마실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중독이 되어버리는 정말 최고의 제품을 여러분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제품들을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제품을 쓸 수가 없는 마법과도 같은 그러한 매직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나만 써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야, 어차피 쓰는 거 이거 한번 써봐, 이거 한번 마셔봐,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열심히 소개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유저가 늘어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사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갖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사업자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회사의 제품들 여러 가지를 써보시고 어디에 날리면 돼요? SNS에.
SNS에 공유를 누르고 여러분이 알리고 싶은 제품들을 여러분이 올려서 자랑하시면 돼요. 나 이렇게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 댓글을 여러분이 날리는 순간 누군가는 댓글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확률 게임입니다. 즉 반응을 하게 하려면, 많은 사람이 반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NS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관건은 그거예요. 내가 자랑을 할 때 100명한테 자랑할 것인지 1000명한테 자랑할 것인지 10,000명한테 자랑할 것인지, 그러면 100명한테 자랑하는 사람하고 10,000명한테 자랑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한테 더 많은 댓글이 올라올까요? 그럼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댓글 올리면 돼요. 그러면 그 댓글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확률적으로. 그럼 반응하게 되면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서 여러분은 부자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모든 역할은 누가 다 한다? 회사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다 해요. 여러분은 할 게 없습니다. 뭐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자랑만 하면 돼요. 자랑만. 너무너무 좋더라. 반응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는 내가 신경 안 써도 회사가 다 알아서 컨트롤 해준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진 거죠. 이게 바로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써보고 공유를 날리면 그 공유한 댓글을 누군가 클릭하는 순간 회사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딱 접근해가지고 이 제품은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한테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제공한 정보를 고객이 보고 괜찮은 제품 내가 한번 사볼까 하고 클릭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리워드가 발생을 하고, 발생한 다음에 그 사람이 좋다고 마음먹으면 또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들에게 너 써보고 좋았으면 혼자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소개 한번 해봐. 소개하면 추가로 포인트를 줄게. 꼬시는 거야 자꾸. 그럼 본인이 포인트 받았는데 써보니까 정말 좋아. 좋은 느낌은 자기 자랑할 수 있죠. 어디에다가? SNS에다가 자랑했더니 또 결과가 만들어졌어. 만들어지니까 추가 포인트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추가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또 인공지능 컴퓨터가 뭐라 그래요? 너 추가 포인트 만들어졌지?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지금 받는 건 포인트거든? 너 포인트 받을래? 현금 받을래? 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고 관심을 끌어요. 그럼 어떤 건데? 그러면 현금 받으려면 해피기거라고 하는 사업자가 되면 돼. 사업자가 되면 돈으로 줄게. 어떻게 되는 건데? 클릭 한번 해볼래? 클릭했더니 사업자가 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상영해줘요. 짧게. 그럼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본인이 정식으로 오케이 누르면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모든 데이터를 놓고 정식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 관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한 명의 사업자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할 역할은 내가 써보고 그 느낀 점을 공유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를 통해서 사업자를 회사가 양성해 줍니다. 자, 이런 개념이죠. 자, 해피기거 여러분들은 사업자들이에요. 해피기거 사업자가 돼서 뭘 한다고요? 열심히 여러분이 쓰고 느낌을 공유를 하십니다. 공유했더니 회사가 밀착 관리해서 소비자를 만들어내요. 그 소비자를 만들어냈더니 소비자를 다시 인공지능이 열심히 관리해서 단골을 만들었어요. 그 단골을 만들어서 리워드를 주고 하다 보니까 그 단골자가 부업자가 됐어. 부업자가 돼서 또 리워드가 발생하니까 인공지능이 열심히 관리해서 여러분처럼 정신 사업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된다? 열심히 써보고 느낌을 공유하는 일만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공유했을 때 관건은 뭐예요? 카카오톡이 6년 만에 전 국민이 썼듯이 과연 6년, 10년 후에 이 해피기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쓸 것인가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카톡은 국내용이죠. 해피기글은 전 세계용입니다. 글로벌용이에요. 그러면 10년 후에 카톡이 6년 만에 5천만 명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10년 안에 얼마나 될까?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최하로 한 20억 정도 쓰지 않을까? 20억?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20억 명이 쓰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업을 했는데 20억 명의 유저가 만들어졌을 때 나로부터 전달받은 유저가 만약에 10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한테 하루에 1원씩 올려준다. 그럼 하루에 얼마? 그게 이 사업이에요. 그게 이 사업.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 왜? 아무도 아직은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고 우리가 첫 스타트 멤버로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조건 가능하다. 자,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산하의 인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여러분 수입이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분 좋게 수입을 받아가시면 되고 회사가 여기다 또 여러분이 이왕 돈 벌면서 좀 기부도 좀 하라고 1% 기부란을 만들어 놓을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난 1% 받는 수입에서 기부하겠습니다. 클릭만 해놓으면 여러분이 보너스 발생할 때 자동으로 1%는 자동으로 적립이 돼서 기부가 돼요. 그러면
기부가 되는 순간 회장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사재를 털어서 여러분이 기부한 만큼 나도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1+1으로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업을 하면서 멋지게 좋은 일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해피기국의 사업자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회사에서는 세장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건강하고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나가 다 행복을 추구하는 게 기본적인 이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기본적인 이념을 이미 최 회장님은 완벽하게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다른 회사처럼 여러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유저를 몇 명을 모으고 회사의 매출이 얼마가 되면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겁니다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이미 회사는 모든 완벽하게 이러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이 혜택을 여러분이 함께 가져갈 것이고, 참여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은 참여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 많은 회사가, 이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 회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뒤에서 뒷받침해 줄 것이고, 또 여러분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자연스럽게 더 큰 재산으로 안정적으로 돈이 불어날 수 있도록 모든 관리를 여러분이 뒷받침해 줄 회사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벌면 안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회사가 준비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그림을 바로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최 회장님이 직접 그린 그림이래요, 이게. 자, 저기 보면 서스테이너블이라고 있죠? 저건 뭐예요? 지속 가능한이에요. 즉,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유통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조직이 자동으로 굴러가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바라는 마음에 세웠잖아요. 그죠? 되던가요? 절대로 안 돼. 왜? 그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이 자발적인 재구매를 통해서 매출이 올라와야 나한테 수입이 되는데 자발적인 재구매가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마케팅상 그래요. 자, 근데 우리 회사는 바로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전파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 유저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유저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입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한 번 발생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그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장님이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인생의 파이프라인을 까는 사업입니다. 단 파이프라인의 굵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수도꼭지만한 파이프라인을 깔 건지, 아니면 유조선만한 유류관만한 파이프라인을 깔 건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지금까지 파이프라인을 까는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파이프라인 깔아본 적은 없죠. 깔릴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이 사업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사업이니까 여러분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한번 해보시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뉴 블루 오션이라고 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코기기라고 합니다. 우리 사업은 코기기. 스마트폰 SNS 공유를 통해서 하는 사업. 코기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비즈니스로 만든 전 세계 최초의 더 얼티메이트 긱 플랫폼이다 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즉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통해서 좋은 느낌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시면 그를 통해서 유저가 만들어질 텐데, 그 유저가 점점 늘어나서 많은 유저가 만들어지고 회사에서 아마존처럼 전 세계 모든 유통을 시키다 보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삶 자체가 우리 해피기기라는 앱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아침 먹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잠잘 때까지의 모든 일상생활을 해피기기라는 앱 안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결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생활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매출이 되고 그들의 삶이 나의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나로부터 몇 명을 만들 거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 사장님 앞으로 10년 후에 몇 명 만들 자신 있어? 이런 사람 네? 몇 명? 제 목표는 회사 전체 유저의 10분의 1을 제가 만드는 게 목표예요. 10억 명이 만들어지면 저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 1억 명. 전 세계.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이제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어. 이제 이 해피기라는 앱에 멤버에 가입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등록한 사람만 다 따져도 3만 명, 4만 명이 채 안 돼요. 즉,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이제 4만 명만 해피기를 알고 있는 거야. 나머지
80억 명은요. 여러분의 텃밭이야. 여러분 텃밭. 여러분의 마음만 먹게 따라서는 10년 후에 여러분 산하에 1억 명, 2억 명, 5억 명이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만들어지면 그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올리는 생활비가 여러분의 수입원이 돼요. 수입원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자,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삶, 후에마이 난 누구인가?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왕이면 멋지게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야 내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남들은 들어보이려고 하지도 않는 이 해피기라는 앱을 여러분이 알게 됐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설계하면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해피기에 관련된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는 사업자 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